깨진 마음이 보상할 수 없는 상실 속에서도 따뜻함을 찾을 수 있을까? 은지가 사랑하는 남편 민호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며칠 뒤 시어머니 수진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추억으로 가득한 집에서 홀로 남는다. 하지만 고통과 치유의 경계선 속에서 시아버지 정호와 예상치 못한 관계가 싹튼다. 조용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이 남자. 그들의 유대는 도덕과 사회적 편견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그 감정은 그들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이끌까?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탐험하며 답을 찾아보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의 극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비가 부슬부슬 내려 민호의 추억이 아직 남아있는 익숙한 길에 얇은 안개가 깐다. 장마가 지난 축축한 날들, 하늘마저 슬픔으로 묵었다. 은지의 남편 민호는 출근길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그날 아침, 그는 서둘러 집을 나서며 평범한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래, 저녁에 김치를 먹을게.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모습, 익숙한 자태는 은지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 장례식은 바람처럼 빠르게 지나가 그녀에게 눈물조차 흘릴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 수진이 병으로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순식간에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가족을 떠나고 은지와 시아버지 정호만이 이제 고요로 가득한 집에 남았다. 은지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어머니와 남동생이 두 팔 벌려 맞아주는 친정으로 돌아갈지 고민한다. 하지만 이 집을 떠날 수 없었다. 민호가 사랑했던 곳, 그가 가족과 함께 지은 곳, 매일 아침 같은 부엌에서 불이 켜지는 곳. 집에 남기로 결정한 은지는 66세의 시아버지 정호, 은퇴한 전직 교사를 바라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호는 과묵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다. 은지와의 관계는 지나치게 가까운 것도 멀지도 않은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했다. 고요한 집안에서 보상할 수 없는 상실 속에서 두 사람은 추억과 현실이 얽힌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민호 없는 날들이 시작되었다. 아침마다 각자 다른 시간에 일어났다. 은지는 부엌에 서서 두 사람 몫의 두부찌개를 끓였다. 정호는 조용히 신문을 읽으며 찌개를 마셨다. 은지가 빨래를 하려 하면 정호가 옷을 가져왔다. 그들은 필요한 물건 목록을 적고 공유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그때의 은지에게 딱 맞았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렸다. 은지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급히 걷다가 발을 헛디뎠다. 넘어질 뻔한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그녀를 붙잡았다. 괜찮니? 정호였다. 젖은 머리, 땀에 젖은 옷, 거친 숨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단단히 붙잡았다. 미안하다. 고맙다. 너무 무리하지 마. 그 말과 함께 그는 부드럽게 수건을 건넸다. 어쩐지 그의 손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소에는 금세 잠들었지만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도 그 손의 감촉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왜 그때 심장이 그렇게 뛰었을까?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충격이 일었다. 다음 날 아침은 여느 때와 같았다. 하지만 정호가 찻잔에 차를 따르는 손은 살짝 긴장한 듯 했다.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은지의 눈길은 조금 더 길어졌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말해서도 안 됐다. 그런 감정은 서서히 스며들었다. 나는 단지 며느리일 뿐이다. 이 남자는 내 아버지여야 한다. 하지만 은지는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등을 기댈 수 없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친절이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다.
남편을 잃은 지 6개월이 지났다.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고 아침과 저녁은 선선했다. 매미 소리는 멈추고 귀뚜라미 소리가 대신 울렸다. 하루하루 변함없이 흘렀다. 은지와 시아버지 정호는 여전히 한 집에서 살았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지나치게 조심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며 마치 숨 쉬듯 삶을 공유했다. 은지가 아침에 부엌에 서 있을 때 정호는 정원에 있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은 그의 일상이었다. 좋은 아침. 오, 그게 그들의 대화 전부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걸로 충분했다. 두부찌개를 끓이며 은지는 최근 자신이 정호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조금 더 담백하게 만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건강을 자연스럽게 생각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며 은지가 무가 싸다고 중얼거리자 옆에서 바구니를 든 정호가 말했다. 좋아? 찌개나 끓이자. 은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평소 일상적인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제안했다. 그럼 바삭한 두부도 사죠. 맞다. 그녀는 이상하리만치 그 행운에 기뻤다. 찌개는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다. 식탁에서 나란히 밥을 먹으며 은지가 갑자기 물었다. 아버지, 이런 요리 자주 하셨어요? 그렇죠. 정호는 밥을 멈추고 잠시 침묵하더니 중얼거렸다. 그래, 수진이 만든 찌개는 달았다. 너는 간장 좀 넣었구나. 그래도 맛있다. 그 한마디가 은지의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했다. 그날 밤 옷을 개며 은지는 자신이 변했음을 느꼈다. 민호가 살아있을 때 그녀는 시아버지와 대화를 최소화했다. 시어머니 수진이 늘 중재자였고 관계는 가족의 예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의 표정이 더 부드러워 보였다. 그의 목소리가 더 따뜻하게 들렸다. 그리고 은지도 그의 말투와 행동에 더 민감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자문했지만 답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이 삶이 싫지 않았다. 다음 주 일요일, 은지는 드물게 계획이 없었다. 아침 청소를 마친 후 오후에 정원으로 나갔다. 정호는 현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아버지, 차 한 잔 같이 마실까요? 그 말이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왔고 은지 자신도 놀랐다. 정호는 고개를 들고 살짝 끄덕였다. 그래, 좋지. 나란히 앉아 볶은 녹차를 한 모금 마시며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목련향을 실어왔다. 가을이네. 맞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있어. 곧 난로 꺼내야겠지. 그 즉흥적인 대화에는 따뜻하고 편안한 무언가가 있었다. 오랜 부부처럼. 은지는 자신의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 아니, 이 남자라니. 하지만 부정하려 해도 마음은 따라주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보호받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은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남자가 시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만약을 생각했다. 그게 잘못된 걸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걸까? 답은 아직 몰랐다. 늦가을 어느 저녁, 하늘은 흐리고 구름이 많았다. 일기예보는 큰 비와 천둥이 밤에 내릴 거라 했다. 은지는 도서관 일을 일찍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여는 순간 바람이 불며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잘 왔어. 일찍 왔네. 정호가 현관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비가 곧 올 거야. 옷 널어둔 거 다 걷었어요? 그래, 다 드렸어. 저녁 7시가 되자 갑자기 정전이 됐다. 방은 깜깜해졌고 차가운 바람이 퍼졌다. 앗! 은지가 소리를 지르자 정호가 손전등을 들고 나타났다. 괜찮니? 네, 하지만 어두워서 무서워요.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그들의 얼굴을 어렴풋이 비췄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와 바람 소리가 거셌다. 은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이를 본 정호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줬다. 이거 써. 춥다. 고마워. 아버지. 난로는 꺼졌고 두 사람은 어두운 거실에 나란히 앉았다. 대화는 없었다. 하지만 이상한 긴장과 안전한 느낌이 공존했다. 수진이는 천둥을 싫어했어. 정전될 때마다 내 손을 놓지 않았지. 정호가 갑자기 말했다. 수진이는 착했지, 안 그래? 너도 그와 비슷한 구석이 있어. 사소한 걸 챙기는 모습이라던가. 그는 은지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눈가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참는 듯했다. 저는 겁이 많아요. 민호가 살아있을 때도 천둥치는 날이면 손을 잡아줬죠. 그 말을 듣고 정호는 손을 내밀려다 멈췄다. 은지는 조금 더 가까이 기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다. 밖에서 천둥이 더 거세게 울리자 은지의 어깨가 떨렸다. 죄송해요. 아직 좀 무서워요. 그녀가 얼굴을 숙이자 정호가 부드럽게 팔을 내밀었다. 잠시 이렇게 있어도 괜찮지? 은지는 그의 어깨에 안겼다. 그녀의 등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안도와 죄책감, 그리고 눈물을 가져왔다. 그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고 천둥 소리를 덮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몰랐다. 비가 잦아들었고 방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은지는 몸을 일으켰고 정호는 담요를 덮어줬다. 고마워.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다행이다. 그게 그들이 나눈 전부였다. 하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았다. 침대에 누워 은지는 그 순간을 되새겼다. 그의 팔의 느낌, 등에서 전해진 따뜻함, 조용한 친절, 모두 남편의 사랑과는 달랐다. 그는 아버지 같았지만 아버지가 아니었고 남편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거칠게 흔드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를 남자로 보고 있는 걸까? 그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은 따뜻함을 느꼈다. 폭풍우가 지난 며칠 뒤 은지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속삭임이 남아 있었다. 정호의 팔에서 느껴진 따뜻함, 함께 보낸 조용한 시간들. 분명 그녀의 마음에 무언가가 싹 텄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상상일 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정호를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했다. 정호도 흔들렸다. 그날 밤 은지의 어깨가 닿는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딸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감정과 그녀 곁에 있고 싶은 설명할 수 없는 욕망,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그는 60대의 아들의 왕치에게 감정을 느끼는 것이 용납될 수 없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용히 그녀를 향했다. 어느 날 은지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다. 돌아보니 정호가 뒤에 서 있었다. 아, 죄송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도와줘야지. 하지만 둘 다 손을 뻗는 순간 손끝이 스쳤다. 은지는 손을 거두며 심장이 쿵쿵 뛰었다. 차 드릴게요.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날 밤 은지는 꿈을 꿨다. 이미 세상을 떠난 민호가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화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바라봤다. 미안해. 은지는 꿈속에서 중얼거렸다. 깨어났을 때 베개는 살짝 젖어 있었다. 다음 날 정호가 모찌 몇 개를 사왔다. 그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네가 이걸 좋아했던 기억이 나서 민호가 자주 사오곤 했지. 그의 말이 은지의 눈을 촉촉하게 했다.
그땐 내가 어리고 멍청했어요. 아니, 지금도 그때처럼 착해. 정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다정했다. 그날 저녁, 은지는 현관에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서쪽 하늘이 연한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곁에 가벼운 존재감이 느껴졌다. 춥지 않니? 정호가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에 덮어줬다. 고마워요, 아버지. 잠시 동안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봤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며느리로 보지 않아. 정호의 말에 은지의 심장이 멈춘 듯은 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메시지는 전해졌다. 지금은 더 말하지 않을게. 그냥 내 곁에 있고 싶어. 정호의 목소리는 쉰 듯했다. 그 진심이 은지의 마음 깊숙이 닿았다. 그날 밤 은지는 일기를 펼쳤다.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싫어한다고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 가까이 있고 싶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 글을 쓰며 그녀의 마음의 윤곽이 더 선명해졌다. 이름 없는 감정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 감정을 안고 그녀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날 아침 은지는 우편함에서 전단지를 유심히 봤다. 빈 개인 주택에 대한 공고였다. 조용히 결심을 하며 은지는 새 집을 찾으러 나섰다. 이유는 알았다. 이대로 계속되면 감정이 넘칠 것이다. 이 집에 있는 한 그날 밤의 따뜻함을 잊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은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고깃찌개 향이 퍼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다. 정호가 조용히 불렀다. 오늘 네가 좀 달라 보여. 네? 움직임이 좀 어색했죠. 은지는 칼을 내려놓고 침묵했다. 그러고는 작게 말했다. 이사 갈 생각을 했어요. 침묵. 아버지가 부담 느끼시기 전에, 이상한 감정이 생기기 전에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너를 붙잡고 싶어. 떠나지 않았으면 해. 그건 진심이었고, 너무 솔직하고, 너무 다정한 말이었다.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아침과 저녁을 너와 함께 보내는 게 내게 중요해. 은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건 좋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시아버지에게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이라는 걸. 나도 알아.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정호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여기 두고 싶어. 그 순간 은지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다. 억눌렀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려 할 때마다 잘못된 느낌이 들어요. 보호받는 따뜻함. 그걸 느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려요. 그들 사이의 거리는 반 발짝뿐이었다. 침묵 속에서 심장 소리만 울렸다. 정호가 팔을 벌렸다. 여기 있어줘.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남은 건 서로의 수호천사였다. 밤이 되어도 그들은 같은 방에 있지 않았다. 하지만 먼 곳에서 그들은 같은 감정을 품었다. 사랑일까? 아니면 구원일까? 이 순간만큼은 비록 옳지 않더라도 그녀의 마음은 떨렸다. 다음 날 아침, 쇼지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왔다.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따랐다. 오늘 두부찌개는 담백하게 할까요? 신문을 읽던 정호가 답했다. 네, 마시면 괜찮아. 그 말이 그녀를 무엇보다 행복하게 했다. 일상은 이어졌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그녀는 시장을 지나갔다. 오, 요즘 저희 너무 친해 보이지 않아? 집에 저랑 시아버지뿐인가? 은지는 속삭임을 못 들은 척했다. 하지만 마음은 조용히 불안했다.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며 정호가 조용히 말했다. 소문이 퍼지는 것 같아. 네, 저도 느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은지는 수세미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저는 안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일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건 평범하지 않으니까요. 누가 평범함을 정하지? 정우의 눈에 약간의 슬픔이 스쳤다. 다음 주 민호의 남동생 수민이 서울에서 돌아왔다. 형수,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수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네, 집 문제도 있고 아버지를 혼자 두기 걱정돼서요. 하지만 동네에 소문이 많아요.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수민은 정우에게 말했다. 아버지, 형수랑 무슨 일이 있다면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안 볼 거예요. 정호는 조용히 말했다. 내 형은 이제 없어. 하지만 가족은 남아 있어. 내가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든 그건 내 선택이야. 수미는 경악하며 다음 날 아침 짐을 싸서 떠났다. 저 떠나야 할까요? 은지가 묻자.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기도 내 집이야.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너를 지킬게. 하지만 아파요. 맞아, 나도 그래.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 감정이 진짜인지 시험받는 때야. 이후 며칠, 은지는 일터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도서관 동료들은 거리를 뒀고, 마트 직원들은 냉랭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죄인 취급받는 게 가장 아팠다. 그럼 저는 뭘 선택해야 하나요? 아무도 찾지 못하게 조용히 살아야 하나요? 그녀의 마음이 울었다. 어느 밤, 은지는 방으로 돌아와 울었다. 정호는 TV를 끄고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곁에 있어 줄 건가요? 은지는 침묵했다. 네, 곁에 있을게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도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믿어요. 그들은 조용히 서로를 안았다. 말로 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피부 사이로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신문 구석을 보며 중얼거렸다. 공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은지는 놀랐다. 그럼 더 비난받을 거예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진심이야. 그래서 정직하고 싶어. 그 말이 은지의 마음에 새겨졌다. 그와 함께 살고 싶다면 결심을 보여야 했다. 옳고 그름을 넘어 진지해야 했다. 그의 눈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새해 아침 눈이 조용히 내렸다. 은지는 부엌에 서서 흰 미소로 떡국을 만들었다. 신문을 읽던 정호는 가끔 부엌에서 나는 김을 힐끔거렸다. 오늘 떡은 구울까? 삶을까? 둘 다 괜찮아. 내 맘대로 해. 그럼 삶을게요. 오늘은 부드러운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부부 같은 따뜻함이 있었다. 몇 달 동안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많은 것도 얻었다. 세상의 시선은 매서웠다. 가족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나아갔다. 누가 뭐라 생각하든 후회하지 않아. 정호의 말이 은지를 계속 지탱했다. 어느 날 그들은 시청에 혼인신고를 했다. 호적상 부부가 됐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SNS에 올리지도 않았다. 오직 둘만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들이 맹세한 상대는 그들의 마음이었다. 봄이 오고 정원의 매화나무가 꽃을 피웠다. 은지가 현관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그때 제가 이사 갔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 건가요? 정호는 웃었다. 너 따라갔겠지. 뭐라고요? 기차든 버스든 가서 데려왔을 거야. 은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영화 같아요. 인생이 짧으니 후회하며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 그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그날 저녁, 그들은 마트에 갔다. 오늘 전골 어때요? 봄나물 넣고. 그들은 손을 잡지 않았다. 하지만 발걸음은 완벽히 맞았다. 그들을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이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은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누가 뭐라 생각하든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과 사는 삶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푸짐한 식탁에 둘러앉아 김이 나는 정보를 나눴다. 행복이란 이런 거지. 정호가 중얼거렸다. 맞아요. 하지만 가장 사치스러운 거예요. 내 말이 맞아. 질투받는 것보다 마음이 평온한 게 낫지.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을 다시 만났어. 시아버지가 아니라 내 인생 후반의 소중한 사람. 그날 밤 그들은 현관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봤다. 봄 향기가 찬바람과 섞였다. 올해 어디 여행 갈까? 좋아. 어디든. 우리 둘뿐이라면 예쁜 사진 찍을게요. 이 사람과 살았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요. 정호는 눈을 찡긋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와 정호의 이야기는 사랑, 상실, 치유가 단순하지만 깊은 순간들 속에 얽힌 감동적인 여정이다. 사회적 편견에 맞서며 마음을 선택한 그들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감정은 옳은 걸까? 잘못된 걸까? 아니면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일 뿐일까?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감동적인 다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새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